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콩의 최종록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8월 달에 저희가 콩 생육 기간에 방송 드리고, 그동안은 뭐 이제 수량을 나오는 걸 지켜볼 때니까, 그동안 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량이 거의 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8월 달에 다조아 골드 2회에서 4회 정도 친 농가 사례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계속해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세 농가는 현재 지금 모두 수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방송을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올해 콩 수량을 보니까 이 품종별 격차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품종 격차가 왜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품종 특성을 알고 정확히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품종별 특성들을 파악해보고 품종별 재배 방법을 별도로 좀 알아보는 경우인데, 요거는 저희가 아마 진흥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경우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경우고, 처음 분석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올해 네이버 밴드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콩에 관한 자료 같은 거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농가들이 자기 경험을 같이 사례를 발표하고 그것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먼저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셨으면 자연과 콩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밴드를 가입해가지고 이제 자연과 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콩농사 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수량 부분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량 제일 처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분이 김제 죽산의 죽산면 대창리의 김소환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콩 생육 상황을 보면서 한 500kg 정도 300평에, 그래서 필지당 한 2000kg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원콩에서 평원콩 전체 12필지를 심으셨는데 12필지 중에서 2필지에서 평균 2233kg, 그러니까 평당으로 치면 1.86kg, 300평 기준으로 하면 한 560kg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초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필지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12필지 평균해서 2000kg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횡성이 이은수님인데, 이은수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육종한 콩 대왕 2호하고 그 다음에 경북농기원에서 개발한 계량서리태 새바람 콩 심으셨는데, 대왕 2호 콩 같은 경우는 300평에 500kg 정도, 그래서 평당 한 1.6kg 정도, 6, 7kg 정도 이렇게 하셨고, 새바람 콩은 한 1.45 정도, 그래서 300평에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438kg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기 강화의 고갑섭님, 이 농협 직원분이셨죠. 이거는 이제 1200평 한 필지에 대원콩을 심으셨는데, 그래서 농콩을 올해 시험 삼아 일단 직접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농콩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경우인데, 이분은 1200평 한 필지에 대원콩을 심으셔가지고 1280kg, 그러니까 300평에 한 320kg 정도 하셨는데, 뭐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본인 말씀으로는 그리고 강화 관내에서는 가장 큰 수량이 나온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도 있어가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들한테 농콩 재배를 권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수량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먼저 이 김수환 님이 이 수량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 통화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환님이 그때 그 7만여 평 거기 그 포장을 관리를 하셨는데 그 7만여 평 표 부분들 여기 사진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콩 생육 과정들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필당 2,000원 네. 훌쩍 넘겼습니다. 네. 부피치에서 그랬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좀 영광스럽고요. 다른 분들 그쪽에서 아직 죽산에서 2천 넘은 사례는 없었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 꿈의 수량이죠. 2233.6인데 이건 아주 정확하고요. 이제 2100 얼마라고 50이라고 처음에 그랬죠. 그랬는데 종자를 나가면서 중복 기재가 됐어요. 그걸 빼고 나니까 1972.5. 저희도 유튜브 하면서 그런 상황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정확히 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천을 심어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군요. 자, 이제 김수환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젠 김수환님이 다수확을 한 요인이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분석을 하진 말고 이 평원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원콩을 앞으로 재배할 때 어떻게 김수환님처럼 이렇게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평원콩을 하고요. 다음에는 선풍, 대찬, 대왕 2호, 그 다음에 또 300평에, 그리고 대원 있고요. 그 다음에 300평에 좀 500km 넘어간 강원도의 청화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청화콩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대여섯 가지 그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시죠. 요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왕 2호입니다. 분지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선풍입니다. 이거는 분지가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대왕 2호보다 분지가 조금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게 평원이고요. 요 선풍보다 분지가 더 적고 키가 작은 게 대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만약에 분지가 없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제식거리, 아주 밀식을 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당연히 콩 수량이 선풍이나 대창처럼 분지가 없는 품종이 높겠죠. 그러니까 진흥청의 표준 제식거리가 70에 20인데요. 그래서 표준 제식거리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콩 모든 비교 품종의 기본 표준 품종은 대원이거든요. 수량성이 어떻게 높으냐면 대원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분지가 대체로 작은 품종일수록 수량이 좀 높습니다. 물론 여기 대찬하고 선풍은 대찬이 좀 분지성이 좀 떨어지는데 대찬이 가장 분지가 작죠. 근데 이제 선풍이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제 분지성이 낮은 품종일수록 진흥청의 수량성 측면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넓히면은요, 제식거리를 넓힌다 그러면 당연히 평원이라든가 대왕 2호 같은 경우가 수량성이 훨씬 높아지는 게 되겠죠. 대찬이나 선풍보다. 올해 실제로 농가들, 다주와 시비한 농가들을 보니까, 선풍이나 대찬 심은 농가들보다 이 대원이나, 평원이나 분지성이 많은 대왕 2호 심은 농가들 수량이 300평으로 치면 한 150kg 정도 이렇게 거의 높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품종 특성에 맞게 평원이나 대왕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넓혀 심었는데 그 품종 특성 측면에서 분지가 작은 대찬이나 선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넓혀 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원이나 대왕의 특성에 맞춰서 하니까 훨씬 수량이 높아진 거고 선풍이나 대찬 같은 경우는 훤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수량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수량 측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결과가 빚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품종 특성별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 분지입니다. 분지가 다분지냐, 분지가 적으냐, 이 기준에 따라서 제식거리, 휴간을 어느 정도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경장이라고 하는 건 파종 시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장이 키가 작다 그러면 좀 일찍 심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단작 같은 거에서 좀 일찍 심어서 한여름에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제 제식거리가 이 품종별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파종 시기도 달라야 하는 거죠. 밑거름하고 다조와 시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품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요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요 품종 특성을 우리가 지금 맞춰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자연박홍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다조와 플러스만 저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다조와 플러스는 뭐냐 하면 격가지가 많이 나오게 하고 생육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많이 피게 하고, 그런데 도장을 억제시킨다든가 이 누르는 부분들, 키를 작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표준 품종인 대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가는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주가는 한 40 정도 이렇게 넓혀가지고 재배하라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조와 골드 생산한 지 한 2년째 접어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결과를 딱 보니까 이 골드가 엄청나게 도장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마디 절간이 짧아지고, 키를 보면 골드를 제대로 쳐준 데 같은 경우는 일반 안친 데에 비해서 한 10 내지 15cm 정도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품종에 맞게 이제 제식거리를 이 품종 특성에 맞게 분지가 얼마만큼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제식거리를 품종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품종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원 같은 경우는 분지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대왕 이호랑 같이 이런 데는 이제 기존의 90cm 그대로 하고, 키가 평원은 제일 작습니다. 경장이 이제 표준 품종이 대원에 비해서 대원이 제일 키가 큰데 대원에 비해서 한 20cm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원이 60일 때 한 50cm 정도 되는 거죠. 10cm 적으니까 여기 요거는 한 20cm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233kg 정도 하신 이 죽산의 김수환님 같은 경우도 요거를 하신 겁니다. 요거에 딱 맞췄고요. 자, 파종 시기 측면에서 보면 키가 작잖아요. 마이너스 20% 정도로 제일 작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급종 중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파종 시기도 5월 25일 날 하시면 됩니다. 적기급 파종이 6월 10일 정도, 이게 남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남부 기준으로 할 때 6월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적기 파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5월 25일까지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품종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김소아님이 이 5월 25일 날 이렇게 하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식거리하고 파종 시기를 적절하게 맞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수확하는데, 초다수확이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평당 한 2kg, 300평에 600kg, 1200평 한 필지에 한 2400kg, 이런 정도로 초다수확을 할 때, 이거는 반드시 품종 특성 고려해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될 테고요. 물론 이제 300kg, 400kg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 얼추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300kg, 400kg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초다수확하기 위한 정밀 농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거름은 저희가 올 초에 처음에 질소 고정하고 계속해서 다조와 시비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권장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한 40kg 정도 콩이 흡수해야지 600kg 정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7 내지 9kg 정도 100kg 생산하는데 이걸 하니까 6 하면 6, 7이 40이니까 40kg 정도 요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박 비료 300평 기준으로 7포대에서 10포대 정도. 7에서 10포대.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1포대. 요거는 30%짜리인데, 이게 남해학에서 나온 게 올해가 오론입니다. 요게 30%짜리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한 40, 다조와 시비에서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량 한 2배 정도 높이면 이게 한 40kg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물론 유박 대신에 그 우분 300평에 한 3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돈분 한 2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테고요. 유박을 5포대하고 완효성 비료를 2포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은 이 부분들을 거의 다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조화 시비입니다. 다조화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도 농가 시비 사례를 보니까 5번 하고 6번 하실 때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김소환님 포장 부분들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번 한 대하고 5회하고 4회 한 대하고 한 150에서 200kg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많게는 3회 한 대하고 5회 한 대는 600kg 정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5회 시비를, 5, 6회 시비를 해주시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시비 방법은, 첫째는 무조건 플러스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플러스를 기본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해주시고, 3일 안에 골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플러스, 계속 격가지 증진을 시켜주는 거고요. 생육 증진을 시켜주는데 너무 우짜할까봐 골드를 3일 안에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꽃 피기 전에 골드. 그 다음에 꼬투리 달리면 플러스, 알 굵어지기 시작하면 골드.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6이 되겠죠.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생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정말 초다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자, 아까 평원콩의 제식거리를 기본적으로 90cm에다 20cm를 권장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트랙터 부착 파종기 자체가 이걸 휴관을 늘릴 수가 없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휴관을 특히 이제 김제축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줄로 심으셔가지고 여기에 70cm, 이게 이제 다시 여기 70, 요것도 이제 헛골이 한 70이 나오는 거죠. 요거 전체로는 요 1항은 한 110cm 정도 되는데, 여기 7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요럴 때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30을 최대 늘릴 수 있다면 30 최대로 늘리고요. 만약에 더 늘릴 수 있다면 한 40까지 늘려주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 손해를 볼 수 있죠. 다행히 골드를 열심히 쳐주시면은요, 이 마지 절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헛골이 좀 채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질소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줄여가지고, 햇빛을, 연면적이 좀 덜 받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량 측면에서 과거에 플러스 하나만 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 골드 같은 경우를 생육이 양성할 때 꼭 이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70에 30처럼 농콩 관행제를 하셔도, 관행재배대로 하셔도 크게 수량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축산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뭐 이런데 불가피하게 파종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식거리를 관행대로 유지하셔야 하는 데는 이렇게 골드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 그렇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소아님이 어떻게 해서 이 수량, 거의 2kg에 가까운 수량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날씨가 정말 어떻게 보면 김제라든가 이게 전남북 지역 측면에서 보면 농콩 재배하기에는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마가 길었죠. 한 50여일 넘어갔고, 또 일시적으로 이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특히 전북 김제, 부안, 정읍,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한평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400km, 광주 이렇죠. 400mm 정도 하루에 와가지고 침수가 그냥 논에 따라서는 한 3일 침수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겨내고 이 최고 수량이라고 하는 걸 올린 경우니까, 이 수량을 올린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제축산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 콩 재배를 시작할 때 가서 강의도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김재노 기술센터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아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때가 2011년일 겁니다. 아마 2010년에서 11년 정도에 제가 죽산 면사무소에서도 면사무로도 한 서너 번 가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한 농가,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3,000헥타 정도의 농콩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필지도 거의 별을 안 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0여 년 동안 수량이 2,000kg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고요. 1,800kg 조금 간신히 넘긴 게 최고 수량입니다. 그래서 2,000kg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김소환 님도 얘기하다시피 거의 꿈의 수량이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인데 올해 2,200kg 넘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이런 악적, 특히 이런 기록 측면에서 그렇고 악적관이라고 하는 데서는 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적이냐. 김소환 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올해 그 전체적으로 지금 알이 다 자랐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원콩 같은 경우가 25g 정도 이렇게 되는 게 23g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찬 같은 경우도 그 김소환 님이 이제 작년에는 대찬을 심었었는데 27, 8g 했는데 올해 심은 대찬은 23, 4g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 날씨만 뒷받침이 돼가 조기작황이 좋았다고 한다면 2,400kg, 그러니까 평당 2kg 정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희망적으로 보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다수학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유전자원, 이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고 재배 기술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다 맞아떨어야지 최대 수확량이 나온다고 했죠. 이 최대 수확량이 그래서 500에서 300평에 600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콩 평균 수량은 한 180kg 정도입니다. 올해는 이게 떨어져서 한 170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이 엄청난 수량인 건 맞죠. 그럼 김소환님은 왜 그랬을까요? 첫째, 뭐 다른 농가들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조합 플러스 10, 다조합 10입니다. 여기 5회 12를 했습니다. 김소환님 포장. 이 평원콩만 5회 12를 했어요. 5월 25일 날 파종을 해가지고요. 근데 플러스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플러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플러스를 먼저 시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격가지가 많이 나오고 이 격가지 생육을 좋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키를 줄였죠. 골드 연달아 2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알을 나름대로 굵게 하고 생육을 조건을 만들어 준 건데 이 5회를 한 그 김소환님이 이제 그 도표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찬도 심으셨거든요. 이 5회 시비한 그 평원콩은 이렇게 해서 2,233kg, 전체로는 한 2,000kg 가까운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12필지. 그 대찬 같은 경우는 잘 나온 포장이 1,650kg 정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5회 시비를 했는데 문제는 골드를 먼저 시비했어요. 그러니까 골드라고 하는 게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붙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 하나 여기 자료 한번 보냈겠지만 이만큼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깨, 흑임자 그 참깨 부분들인데 뿌리가 많이 붙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붙기는 하는데 오역기 농사는 그 타이밍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역기에 요것 그 골드를 쳐주는 것보다 격까지 많이 나오게 하는 플러스 쳐주는 게 월등했습니다. 올해 모든 품종들 다수확한 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플러스 먼저 하시는 분들의 다수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먼저 시비하고 골드하고 번갈아 5회 시비한 게 다수확하는데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일종의 재배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수한 재배 기술을 나름 확보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파종하고 적정 제식거리. 이거 이제 90에 25cm 하셨고,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우수품종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우수품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적정 밑거름. 지가 권장했던 밑거름에다가 이분 더 한 게 옛날에 유기농으로 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헤어리 배치를 재배를 해가지고 헤어리 배치를 갈아 넣습니다. 풋거름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헤어리 배치가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한 10 내지 15kg 정도의 질소 공급을 해줍니다. 반면에 헤어리 배치 해주는 데는 유박은 한 10포대 누라는 거, 100평에 한 포대 해가지고 한 3포대 정도 넣고요. 완효성비로 넣는데, 이게 유박 10포대 해준 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았던 경우죠. 그래서, 요런 적정 밑거름을 해주신 부분들이 엄청나게 효과를 본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중에서 완효성 비료 하신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비가 많고 그래가지고 다 속효성, 다른 분들을 완효성 비료 안 주고 모든 분들이 김제는 거의 속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속효성 NK 비료 주는데 다 유실 용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빨아먹을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유기물 함량도 많고 완효성 비료 줘가지고 천천히 들어오게 하니까 유실 용탈이 훨씬 덜 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결정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5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다 합쳐서 만들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하게 되는 건 아니죠. 요걸 다 해준 경우입니다. 자, 여기 아까 12필지 콩 중에서 최대 수확량이 나온 2200 평균 33kg 그 나온 포장은 지대가 낮은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가에다가 계속 퍼낸 겁니다. 역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헛골에 그 고랑에 물이 고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 배수가 철저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2230kg가 나온 거고 나머지 10필지 여기서는 1900대 초반 이런 정도의 수량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것도 재배 기술, 환경 조건, 악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수량들이 이런 5가지 요인들, 사이 말하자면 여기를 정하면 3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게 평당 2kg 이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한 가능성도 충분히 봤다는 점. 그 점 분명히 자신감, 저도 자신감을 갖고 재배하신 김소환 님도 자신감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그럼 평온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재배하는 선풍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찬, 이런 부분들은 품종 특성이 어떻고, 요게 기본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래서 적정 제시거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적기 파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다음에는 품종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대왕 2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청화콩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또 육종해가지고 보통 올콩 종류거든요.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후작으로, 배추 후작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들인데, 청화콩이 올해 517kg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경우가 자연과콩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오셔서 그 자료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콩 재배했던 농가들하고 서로 정보들도 공유하고 경험들도 공유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밴드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